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한 문자 메시지가 화제인데요. 택배 노동자가 고객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내용이 그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해서 당일 배송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또 새벽까지 계속 배송을 해야 해서 배터리를 아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전화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평소에 전화를 많이 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50통까지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배송기사한테? 네, 어떤 전화일까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저도 뭐 그러니까 택배 보면 이제 그 배송되기 전에 알림 문자가 오잖아요. 네, 보통 그 배송 예정 시간과 배송원의 전화번호 또 이제 운송장 번호가 오는데요. 그 운송장 번호가 있으면 사실상 현재 배송원의 위치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 문자가 노동자들이 출발을 할 때 이제 일괄적으로 보내는 건데 보통 2시간 간격으로 배송 예정 시간을 정해줍니다. 네, 맞아요. 네, 예. 동선에 맞추는 건데요. 예, 예. 이게 배송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동선을 계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미리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편의 차원에서 좋은 시스템인 건데 예. 결국은 이게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를 기재한다는 거는 결국은 약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2시간이 넘어가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이제 3시까지 온다면서 왜 30분 지났는데 안 오냐라던가 재촉 전화. 재촉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나 퇴근하기 전에는 회사로 꼭 도착을 해야 한다라는 전화들이 많고 예. 이제 내가 물건을 찾으러 가겠다라는 전화도 있다는 거죠. 배송기사 자기가 찾아간다고 한다고요? 네, 물건을 찾으러 가겠다라는 건데 그 답을 한번 직접 백상엽 씨 택배 노동자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배달하는 대로 직접 찾으러 오겠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하지 않은데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저희가 물건을 이게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안 되는데도 막 오셔가지고 막 물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실제로 오신 분도 계세요, 혹시? 그럼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차량 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시고 아니면 뭐 좀 꺼내주시면 안 되냐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특히 식품일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데요. 지금 가족들이 그걸 먹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 늦게 오면 상하는 것이 아니냐, 또 상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좀 의외였던 거는 요즘 같은 명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가 이제 오늘 오는 건 뭐예요?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 이제 선물 받는 거 오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뭔지 굉장히 궁금한 거죠. 내용물이 뭔지 궁금한데 그게 뭐 가령 음식이라면 상할 우려도 있고 또 내가 부재 중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런 고객을 한 명 한 명 다 응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결국은 또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고 항의 전화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네. 그냥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가겠습니다. 또 뭐 꺼낼 수 있는 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대답하는 게 전부인데요. 그 이유가 뭐 다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또 그렇죠.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인데요. 예. 민원이 발생을 해도 결국 그 타격도 다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전화는 저희가 배달하는 동안은 계속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안 받으면 어쨌든 그 뭐 클레임도 걸리지만 안 받으면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화번호가 그 다 이렇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다리는 시간보다 좀 늦게 오거나 하게 되면 네.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전화를 안 받게 되면 계속 하세요. 받을 때까지. 네. 근데 이 받을 때까지 전화를 계속한다라는 말을 모든 노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분들이 좀 있다는 거고요. 예. 한 택배 노동자는 저한테 되물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운전을 할 때 전화를 못 받지 않나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택배 노동자의 업무 자체가 운전을 하거나 또 짐을 나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걸 조금만 고려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전화보다는 문자를 주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또 전화를 받는다고 해도 좋은 소리는 또 못 듣는 게 예. 뭐 짜증을 낸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민원을 넣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나아진 편이라고는 하는데 나아진 게 그 정도다? 네. 내성이 생겼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만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 평소보다 물량이 1.5배,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300건이다라고 하면 500건, 600건씩 배송을 해야 하는 건데 이 분류 작업이 지체되면서 출발이 늦어지고 또 배송이 지연되는 거죠. 네. 2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물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 해도 빨리 지니까 주소도 잘 안 보이고 길도 미끄럽고 하니까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예. 또 일부 주거단지에서는 택배 노동자에 한정해서 승강기 이용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다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그 택배 노동자가 오죽하면 전화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을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앞두고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든 분들이 바로 택배기사, 택배 노동자들이죠. 아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신토방님, 배송기사 과로하는 거 다 알잖아요. 명절에 배송시키려면 미리미리 해야죠라고 댓글 네. 달아주셨고, 데이지님, 우리 모두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좀 급하신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항상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조금만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승민 작가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